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오늘은 어르신들을 만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각 지역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어르신을 뽑는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서 평균 2대1, 높게는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전주 지역 1,800여 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입니다. 이곳은 올해 일자리 수행 능력 우수 평가도 받은 곳입니다. 노인 일자리 실태 이야기를 우리 박효순 관장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직원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 1,8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셔야 되는 일이시잖아요. 네. 1년 내내 분주하시겠어요. 네네. 1년 내내 분주하고요. 어르신들, 적게는 뭐 100명에서 150명당 1명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고, 뭐 시장형 사업들은 사업단 3, 4개 정도를 맡아가면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발을 잘 맞춰서 1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시니어 클럽이 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니어 클럽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총괄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시니어 클럽이랑 그 노인복지 시설 중에 하나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3개, 그 전라북도에는 16개, 전국에는 약 200여 정도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고요. 만 60세 이상 중 일자리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서 노인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사회참여 기회 그 중심에는 역시 일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신 분들을 다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오셨다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계속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이곳에서 어르신들 오늘도 보니까 밖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네. 1년 내내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1년 내내 언제나 수시로 그 일자리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에 저희가 접수 기간에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1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수시의 상담은 대기자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민간 기업 취업들도 연계하고 있으니 수시로 오신다고 하면 민간 취업의 기회도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저희 이제 시골 마을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뭐 일 나가신다고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풀 뽑고 뭐 쓰레기 정도 줍고 이거 노인 일자리 뭐 단순 노동 이런 데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예. 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 정화의 사업을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뭐 만 60세 초반부터 90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풀 뽑는 그러니까 환경 정화의 분야는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공익활동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환경정화뿐만 아니라 뭐 커피박 재활용이라든지 폐건전지 수거라든지 ESG 관련된 환경 분야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서비스 유형이라고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직의 경험을 살린다거나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야를 뭔가 진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설문조사원, 코딩까지 하는 일자리 사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우체국 공공행정 업무도 진행하시고 시설 점검원으로서도 활동하는 이런 유형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카페 바리스타라든지 우리가 또 한옥마을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택배를 배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이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들도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듯이 저희가 인턴 지원금을 지원하는 민간형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시장형, 민간 파견형, 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형. 이 형태가 다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의 자격이 어떤 게 있을까? 나의 장점이 뭘까? 일단 이걸 판단하고 생각한 다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 유형에 맞게끔 취업을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니까 연계해서 아주 편하게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담을 잘 해주시는 거죠? 네네. 아마 오시면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노령연금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노령연금을 받는데 나 75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료들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쟁률이 4대1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야가 그렇게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세요? 선호하는 분야일까요? 네, 아마 4대1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2대1에서 네. 많게는 10대1까지도 가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근데 10대1인 건 그만큼 그 사업단에 인원을 적게 뽑는 그렇겠죠. 곳들이고요. 네. 그리고 뭔가 자격을 요한다기보다는 자격을 요하지 않고 누구나 또 참여가 가능한 사업단을 많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 수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야, 이거 뭐 시니어가 돼서 일자리를 찾는데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도전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뭐 급여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왜냐면 뭐 주 5일 주 내내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의 만족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출근할 수 있다는 것, 또 나를 불러줄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어떤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관장님 어르신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까 전에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뭐 27만 원, 네. 뭐 한 달에 10번 있는 일자리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 5일 동안 뭐 그래요? 3시간씩 5일 동안 일하는 70만 원 넘는 아까 사회 서비스형 그거는 근로자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해서 약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일자리 사업까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급여 수준,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내용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본인의 경륜들을 다 모아서 본인한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 그 틀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5세 누가 65세를 노인이라고 해? 난 아직도 청년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 시니어 클럽은 그 노인형 일자리는 노인이어서 꼭 오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고 나의 능력을 좀 더 펼치고 싶고 나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더불어서 좀 함께 좀 더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시면 또 상담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또 나의 내재된 재능을 또 찾아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우리 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6, 7년 전에는 선입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 나이에 퇴직까지 했는데 일을 또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최근 3, 4년 정도부터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스스로 나오시고 오히려 자녀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시고 풍경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아마 뭔가 매일매일 내가 나갈 곳이 생겼고 그럼 아침에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또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르신 스스로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오신다고 하시면 작게는 뜨개방부터 저희가 뭐 커피박으로 어르신들한테 탈취제 만드는 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또 아이들을 만나는 사서도우미로 아니면 내가 아침에 아이들을 안전을 만나는 스쿨존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사회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의 박효순 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 제가 요 시니어 클럽 행사 사회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셨는데 지금 관장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클럽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분야에 예산도 좀 더 많이 증액이 돼서 사실 이 혜택은 결국 우리 사회로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많이 좀 이 시니어 클럽과 같은 형태의 기관들이 좀 더 생겨나고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관장님 현 주소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하고 크게 이제 뭐 그전보다는 뭐 시급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오른 거지. 사실 우리 사회복 현장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질을 좀 더 높인다고 하면 아마 사회복지사 분들의 안정적인 처우와 질적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질적과 양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위에서 윗분들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처우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일자리, 좋은 더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일선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는 말씀에 감동이고요.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 박효순 관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우리 어르신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복식이라고 합니다. 만 81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면 82세. 아니요. 아직은 81에 머물라고 합니다. 8학년 일반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이제 양복식 어르신. 아유, 제가 그 유머를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이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신 지 그러면은 꽤 되셨겠어요? 예, 제가 2009년부터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좀 있었고 2017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힘든 그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고요.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젊으셨을 때는 직장 생활 하셨어요? 예, 교직에 있었습니다. 보통 교직에 계신 분들 그 당시에 그 교원 연금 하면 연금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셔서 살아가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양복식 선생님께서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또 다른 어떤 이곳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집니다. 이 삶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있다는 거. 일터에 나간다는 거. 아침을 먹으면 잠을 자고 나가면 일어나면은 오늘 나간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반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나가기 싫지 그러는데 우리 양복식 선생님 말씀 들으면 내가 오늘 또 나간다.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도 내일 아침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세요? 전라북도 창의체험관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있죠. 동물원 거기에서 어린이들 이렇게 오면은 도와주고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요. 3시간. 네, 3시간이요.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뭐 일자리 정책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에 오히려 건강보험료도 일을 많이 시킴으로써 적어질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네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냐 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전직이 무엇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나와서 일자리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해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행복하고 또 일터에서 아이들 볼 때 더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감사함과 행복함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하고 싶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러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복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노인 일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니어 서비스맨 그 노인 일자리에서 그 사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그 도서 정리도 하고 또 도서 대출, 반납 이런 일이 주 업무입니다. 예.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교직에도 좀 있었고 또 아이들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알아보다가 여기 시니어 클럽에서 그 아이들을 좀 케어도 할 수 있고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또 일도 하고 싶고 너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완산 서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력도 있으셔서 이렇게 쉽게 일자리를 찾으셨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 내지는 이런 자격을 갖추면 또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어떻게 좀 실제로 느끼셨는지요? 네. 실제로 그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이제 주위에서 그 시니어 일자리에서 일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자꾸 듣다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까? 네, 해서 시작한 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또 교내 그 선생님들도 되게 그냥 제 느낌이 편안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도 한번 동참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될까? 단순 노동 단순 용돈벌이 정도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이건 솔직하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한 번 더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요. 네, 수입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2일에서 3일, 이제 요일별로 이제 두 분이서 저랑 함께 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수입은 한 32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월 10회 정도 일을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 일이 장점은 이게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이렇게 2, 3일 정도의 근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여가 생활만 하기에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러기에는 딱 좋은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특히 이 조건이 제일 좋았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고 일주일 내에 근무가 아니고 이제 월수금이랄지 이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심심할 만하면 또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급여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료함을 달래면서 나의 만족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찾을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고 일석삼조 사조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하시면서도 계속 만족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고 계속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셔서 건강도 더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적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걸어서 이렇게 출근할 수 있고 일부러 차가 있지만 차 안 움직이고 걷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또 아이들이 되게 신선하잖아요. 늘 맑고 그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급여를 떠나서 물론 급여도 더 좋으면 좋겠지만 급여를 떠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일자리도 없는데 시니어 일자리까지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또 노인이 되는 것이고 65세 이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계층에 맞는 세대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감, 삶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시니어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당사자가 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당사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정말 물론 제가 지금 네, 레벨로는 시니어라는 호칭을 듣지만 예. 정말 처음에는 어색하고 정말 이제 빈말이라도 주니어 소리 들으니까 들뜨고 네, 네. 근데 또 그걸 유지하려고 또 노력도 해보고 네, 네. 그런데 그 시니어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되고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좀 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석이조라면 일도 즐기고 네. 수입도 좀 더 좀 보장되면 네. 좋겠어요. 완전히 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으로서 그 동년배들에게 네, 그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네. 또 내지는 편견 이런 것들 좀 깨고 네. 참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 일자리의 사업입니다. 네.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격려 내지는 제안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저와 같은 그 시니어 입장 이제 많은 친구들도 이제 같은 시니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활동하는 시니어하고는 다르게 좀 사고도 정체되어 있고 해서 적극 권장하고 싶죠. 왜냐면 그 자꾸 새로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또 자기 관리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자기 관리도 될 수 있고 좀 더 좀 활력 있고 젊은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적극 제가 동참시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참 그 경험에서 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목소리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한번 동참해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 일자리를 통해서 더 행복 더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노인자 센터 장욱철입니다. 전북 노인자 센터는 노인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며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또한 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취업 교육을 병행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105개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노인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내년에 전북지역 노인일자리는 78,841명으로 이는 지난해 68,091명보다 14% 늘었는데요. 사업 유형별로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공공 전문 서비스 분야 등에 활동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사업, 그 외 민간 취업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보 제공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알려드리긴 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겐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노인일자리 상담소를 시범 개설해 운영도 하였습니다. 노인 상담소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내방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제 중심의 일자리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듯이 앞으로 이런 많은 정보 제공에 각 기관들이 노력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적 문제는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처하는 상황은 노인의 4가지 고통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제적 빈곤,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 고독과 같은 문제로 특히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니 의료 비용은 많이 들고 경제 인구로서 사회에 참가할 수 없어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폐지라도 죽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빈곤, 가난도 억울한데 항상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뭐 전주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폐지를 수감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뭐 건강관리 및 생계비 지원을 계획도 발표도 했고, 뭐 LH 농협이나 주택금융공사 이런 기관들이 일정 금액 후원금을 또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 세대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을 다양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책도 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무인 주문 그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서 그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많은 당황을 곤혹함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 병원 갔을 때 가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주변의 그 어르신들에게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고 공공기관 음식점을 방문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KT와 협력해서 그 키오스크 양성 교육을 좀 지난 4월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키오스크 작동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법을 또 추가해서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는데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각 곳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노인들에게는 노인자리는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건강과 사회화 등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노인자리는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이 부양의 대상에서 다시금 존경받는 우리 사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후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위해 저와 전북 노인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